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송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우리 시장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준비되어 있고요. 원포인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선행지수 국내 증시 대 글로벌 약세입니다. 트럼프 목리에 흔들리고 있는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 나름 견고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증시의 모습이 좀 많이 궁금하신 건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우선 봐야 되는 건 대선 이후보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왔는가. 5월 이후 그리고 오늘 6월 첫 거래일인데 사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기준이 중요한데 지금 나스닥을 포함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유럽의 독일 정도 제외하고는 쉬어갔던 흐름이 또렷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만 보더라도요. 제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은 미 증시 선물 되게 밀리고 있죠. 우리랑 유사하게 갔던 니케이도 되게 밀립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중국 증시도 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실제로 5월 중에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코스피였고 코스피 중심에 있던 건 고시총주들이었어요. 또 고시총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도체 쪽이 아니고 대표적인 저PBR 종목들,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주부터 해서 지주사 종목들이 증시를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좀 차별화되었던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끌고 올린 게 아니고 고시총에 국한된 특히나 정책 수혜로 국한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서 증시를 끌어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섹터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오른 게 맞나 하고 물음표가 띄어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가 사실상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글로벌과의 좀 차별화가 되었던 거는 우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대선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은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게 정책화되는 과정 속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얼만큼 보편화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저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오늘 종목 몇 개만 볼게요. 예를 들어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이 가장 강했었는데 오늘 좀 차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차익이 나오는 구조 속에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건 양당의 초당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양당 둘 다 지금 발 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는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증권주들 포함해서 금융주들이 먼저 차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주사 가운데서도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권에서 수많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정책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대선이 끝나면은 지속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에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본다라면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바라본다라면 사실 너무나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야 되는 형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주사라든지 이제 금융주들 추천주로 많이 드렸었는데 목표가 이후에 대한 리뷰를 저는 대선 이후에는 지켜봐야 된다.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분할 매도라는 좀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지금 좀 필요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증시만 좀 갖고 있었던 차별화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글로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도를 좀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장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특히나 철강 관세 50%까지 올리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세 노이즈에 민감했던 미국 증시는 좀 조정폭을 만들었었는데 장 막판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장 막판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관세 노이즈도 끝난 형태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긍정론으로 증시를 바라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유사한 의견 드렸습니다만 대선이 가까워지고 대선 이후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량, 그러니까 지금 5월 증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타겟을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비중은 현금화를 꼭 하셔가지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노이즈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권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그럼 봐야 되는 거는 고용이나 물가가 될 텐데, 일단 PC는 지난주에 무난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용에서도 무난하다라면 실제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좀 늦어지는 형태, 그리고 다른 글로벌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좀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겠습니다만 증시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해당 관점으로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얘기로 보자라면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 계속 나올 겁니다. 실제로 내일 대선도 있고요. 금요일에도 우리가 현충일이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 본게임을 위한 준비하는 시점 정도로 보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거 관련해서는 연착륙의 가능성도 봐주셨고, 증권주하고 지주사 정말 잘 나갔잖아요. 네, 계속해서 몸값을 높여 나갔습니다만은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잡아보자. 네, 현금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2포인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소비재 쪽에서 좀 돌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게 화장품 쪽인 것 같아요. 거의 굴곡 없이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이쪽 소비재에서 계속 순환매 돌까요, 전문가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관심주로 드렸던 게 소비재입니다. 실제로 소비재 중에서도 지금 엔터 계속 좋죠.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달라요. 제가 이전에 드렸던 정책 수혜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지금 실제로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데이터가 좋아요. 주말간에 보면은 5월 수출 데이터 잠정치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재 중에서 대표주자로 볼 수 있는 YG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이 있죠.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 4월이 최근 한 3년 동안 데이터 중에 제일 좋았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중에 제일 좋았는데, 5월이 비슷하게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극대화 영역에 둬도 되고,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은 언제나 우리가 고려해야 돼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간이 워낙 길죠. 엔터주들 이런 애들은 뭐 일부 챙기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와 좀 일맥상통하게 가려면 증시 조정폭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조정받고 나서 다시 신고가 랠리로 갈까요? 아니면 조정받고 끝날까요?가 있잖아요.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대표 섹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1월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 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음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엔터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 음반 데이터 제일 좋은 건 미국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좋고 지금 중국이 개방하는 형태까지 우리가 포섭을 하게 되면은 엔터주들은 우선 선발대로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출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속 관심 두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 좋았었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여전히 극대화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은 돈 잘 버는 애들한테 집중이 됩니다. 돈 잘 벌고 있고 실리콘2라든지 APR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좋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APR 추천주 수익률이 지금 140%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쪽은 없는 분들 담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들고 가는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하더라도 꼭 비중을 남기셔서 극대화하는 전략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이즈가 있긴 했습니다만 휴젤같이 미용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격 메리트를 별로 주지 않고 계속 고가권 홀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휴젤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보톡스 중에도 보툴리눔 톡신 쪽에 국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다른 피부 미용 기기나 또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휴젤 같은 종목은 아무래도 기관 외인들이 주로 타겟하는 곳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저는 끌고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젤 좀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 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소비재들은 지금처럼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닝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면 관심을 끌 필요가 별로 없다.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좀 정리하겠습니다. 챙겨도 되고 긴 관점이면 홀딩도 무방하다. 그래도 답하지는 말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흐름을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신 세 가지 섹터 외에 저희가 소비재 섹터 중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될 만한 쪽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님? 음식료 정도가 될 텐데요. 근데 음식료는 거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삼양식품 정도 제외하고는 거래 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3월에 이야기 드렸던 대상이라든지 라이싱 관련 종목이죠. 수출 데이터 찍히는 게 군산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대상만 있습니다. CJ는 해외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같은 종목들 끌고 가볼 법한데 실제로 이제 재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찾는 거고, 그렇다라면은 음식료 쪽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는 의견을 드리고 싶으나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도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삼양식품은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내주셨어요. 대선 이후에 당분간은 눈치 보기장이 이어질 거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움직이게 될까 예상을 어느 쪽으로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 내일장을 준비하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을 거라고 봐주신 게 금융하고 원전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두 섹터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매개 갈 거라고 보시나 봐요, 전문가님? 네, 근데 두 섹터의 궤는 좀 다릅니다. 금융은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정책 수혜를 토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나. 근데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게 지금 배당소득세 분류과세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에서 뺐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책 간소화하고 있고, 이런 구조로 가면 조정 나올 때 비중 실어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장 관심 업종은 내일 모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선 이후에 만약에 실제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놓고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밸류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누구나 어떤 투자자든지 특히나 메이저 자금 같은 경우는 불안하게 지켜볼 거기 때문에 조정폭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들어서 조정폭 나온 다음에 끌고 갈지 말지는 정책의 지속성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조정폭에서 리바운딩 노리고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그다음 끌고 갈지 말지 여부만 판단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두시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전은 전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실제로 제가 팔로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원전은 지금 노이즈가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쪽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원전은 과감하게 조정폭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BHI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좀 마찬가지 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가 저는 관심 있게 보이네요. 그리고 대선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은행이라던가 이쪽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증권이 네.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드리는 거고요.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보험업종이라든지 또 네. 화재보험 같은 업종도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비중을 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은 공약일 뿐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움직이자라는 부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4시에 또 이제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선 D-Day 지금부터는 관점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사실 이 3포인트 시간에 좀 맛보기로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도 특히나 이제 지주사라든지 정책주들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풀어가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기존의 시장을 끌고 왔던 기존 주도주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의견에서 금융 쪽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공약은 공약일 뿐 실제로 이행되느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판단하고 그때 이후에 현금의 좀 출처를 찾아봐도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전략 내주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한 3포인트였습니다.